네, 최근 환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또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과연 먹히는 전략인지 이분을 모시고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교수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불안해서 지난 그 대통령실에서 6개월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무려 제가 맞습니다. 질문을 맞습니다. 5개나 해가지고 네. 강훈식 실장한테 비판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인터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6개월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안 하세요, 인터뷰를. 그렇죠. 좀 나오셔서 당국자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앉은 자리 저도 상도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후배들도 많은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례하게 5개씩 묻겠습니까? 맞아. 일단 저희가 이제 책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뭐 책임성 말고 책무성이라는 게 있어요. responsibility 말고 accountability라는 게 있는데 그 어카운트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를 맡으신 분들은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이게 환율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중계로 지금 부처별 업무 보고 기재부 업무 보고 뭐 등등 있었는데 교수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또 시간이 많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방학했나요 벌써? 방학했습니다. 교수님 부럽습니다. 방학했습니다. 방학입니다. 방학. 해피 방학. 방학입니다. 저희는 방학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재 빠지게. 지금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못 새빠지게 해야지. 일해야지. 또 대통령실 출입하시면 또 새빠지게 또 일하셔야죠. 여하튼 좀 재밌게 보고 있고 이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동안에 이제 정책이 만들어진 그 결과물만 봤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지금 일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처의 어느 기관장들 혹은 스태프들이 일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처의 어떤 뭐 기관들은 진짜 엉망진창이었구나 진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는 게 저는 뭐 민주주의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얼마나 그 낙하산 인사들이 무능했고 공무원들도 무능했는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그 8월달에 그 예산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하고 회의 가가지고 제가 또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께 칭찬받은. 근데 그 당시 그 자리에 그 예산실장 최상목이가 그 인사구간 예산실장이 있었어요. 최상목이가 도망가면서 여러 명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그랬구나. 자기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데리고 다니던 꼬봉. 예산실장으로 올려놨는데 그날 박살나고 갔죠. 그날 박살나고 갔군요. 답변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답변이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은 특히 예산실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그 올라온 보고서를 이제 딸딸 외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대통령이 물어보는 방식은 그 외의 것을 이제 계속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국회 이러면 누가 쪽지 주고 그걸로 이제 버틸 텐데 국회가 아니거든요. 쪽지 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핸드폰이 반입이 안 됩니다. 대통령 행사에는 반입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바로바로 검색. 네이버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이 안 돼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냥 해야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학재 사장도 이렇게 헤맸구나. 그래서 헤매는 거죠. 거기 뭐 누구 데리고 들어갔으면은 누가 쪽지 넣어줬을 텐데 그것도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박살난 건데 여하튼 볼 수 있어서 좋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회자되는 게 누가 무슨 숫자를 외웠다 이제 이런 게 잘 알고 있다 무슨 무슨 콩국장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숫자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그 정부 부처 이제 국장급들 요새 어떠냐라고 했더니 밤새워 공부한다. 숫자 외우라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밤새 공부한다. 이 숫자를 외우게 되면 우리 뭐 귤도 뭐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뭐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끝에 가면은 누가 되는 거냐면 홍남기가 되는 겁니다. 홍남기. 둘이 없습니다. 무능한데 숫자는 잘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발탁 때 숫자 외워서 발탁 때 이게 이제 홍남기류의 그 공무원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도 다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끝에 가면은 예. 다들 숫자만 외우고 있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 경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용 위주로 맞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좋겠다. 사실 어제 저한테 그 굉장히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위기의 사이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정부 부처 기관장, 차관급 기관장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풍력, 태양광은 원래 이게 세트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태양력은 싸고 풍력은 비싼데 비싼 거고 왜 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그런 이제 거죠. 정책의 융화. 그러니까 네. 그건 자연과 상관이 있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연 현상하고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예, 보완돼서 맞아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싸고 비싸고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만 외우면 홍남기류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이게 큰일 납니다. 예. 그 업무 보고를 보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난제가 뭐냐? 네. 그 난제는 왜 난제냐? 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뭘 그동안 해왔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저께 뭐 효창 운동장 관련된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여러 가지 막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소위 말해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는 그렇죠. 숫자를 외웠다가 이것만 돌아다니니까 네. 공무원들이 그거 보고 나도 숫자 많이 외워야 되겠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귤이탱제가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언론의 역할인데. 예, 정책 위주의 토론이 되어야 되고 저 말씀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제 기후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위기 의식을 가진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언론이 이제 정책 위주로 토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쇼츠는 이제 콩국장 챗GPT 그래서 그렇죠. 송미령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숫자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뭐. 네, 그런 게 또 조회수가 많이 예, 나와서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그런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여하튼 됩니다. 예. 그 부작용도 있는 거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작가님께서 오늘 얼마인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480원을 찍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1,470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환율 때문에 문제다 이런 소리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관리하면 괜찮은 거다. 근데 반면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동남아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좀 우리가 조망하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욕조에 이제 물이 차 있는데 네. 이제 그 물을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꽉 채워 놓으면은 바가지 한 바가지만 부어도 이제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임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그 사람 책임인 거냐, 아니면 갔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은 그놈 책임인 거냐, 예.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통화 금리 정책 실패라고 보죠, 사실은. 통화 금리 정책 실패다. 그러니까 윤석열 3년 지나면서 예. 재정 정책도 완전 박살났는데 예. 그러면 재정만 박살났겠느냐? 그럼 통화도 당연히 박살나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네. 통화 금리 정책의 지난 누적된 3년간의 실정의 네.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욕조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하느니 뭐 외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정책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구석까지 몰려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수급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없는 건 아니고 예. 수급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국민들 물 넘쳤다, 야 큰일 예. 났다 이제 예. 이러고 있는데 예. 한국은행에서는 네가 바가지를 부었기 때문에 물이 넘친 거다.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가 물 부었냐? 서학개미가 물 부은 거다. 예, 니네가 서학개미. 왜 거기다 미국에다 투자라고 그래? 예. 한국에다 해줘야지. 해줘야지. 네가 미국에 투자하니까 달러 바꾸니까 달러 수요 늘어나가지고 예. 환율 올라가는 거잖아. 예. 아니면은 국민연금을 또 한참 탓을 그렇죠. 했어요. 예, 국민연금. 너 왜 미국에 투자해? 서학에 왜 그 미국 그렇죠. 그 달러 표시 자산 사니까 네. 환율이 안 떨어지잖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국민연금. 프레임 전환을 했는데 따져 보면은 네. 그 지난 뭐 윤석열 정부 동안에
그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네. 사실은 F4 한다고 엄청 즐겁게 다녔거든요. 아. 통화 당국인데 예. F4에는 기재부 장관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 추경호 뭐 최상목이 이러는 사람들하고 맞아요. 다니면서 마치 내가 경제 수장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다니셨거든요. 언론도 많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수장. 예. 예. 아니 뭐 큰형.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예.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여기는 재정 정책하는 곳이거든요. 기재부는. 네. 근데 자주 만나면은 그 얘기 자꾸 듣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힘들다. 예. 그러면 통화 정책하기 어렵습니다. 아. 왜냐면 경제 힘들다 그러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올려요? 예. 그런데 우리 2022년도 보면은 강원랜드 김진태 예. 지사 시절에 레고랜드 사태 맞아요. 일으켜가지고 그때 막 난리 하여간 났었죠. 난리가 났어. 사채 예, 시장이 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사채 시장이 난리 났다는 얘기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음. 좋은 데들은 돈을 빌려요. 음. 좋은 데들은 네. 나라나 아니면 그쵸, 공공기관 뭐. 돈을 빌리는데 저 끝에 가면은 무슨 이제 PF 브릿지로 이런 거는 예. 돈 빌리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PF가 넘어가니까 네. 더 이상 이제 금리 정책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금리 못 올립니다.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 부동산 PF 뭐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 난리 난다 뭐 도미노 생긴다 그래서 저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건설 예. 업체 둔천동에 예, 도미노 생긴다 막 이런. 롯데건설 뭐 이제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계부채도 뭐 우리가 GDP 대비 100%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거를 가계부채 높았던 나라들은 가계부채 너무 높으면은 네. 가계도 문제지만 거시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해서 예. 거시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F4 하고 다니면서 예.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윤석열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에? 무섭잖아요. 뭐야 이거 말이야. 잘 보이고 싶고 무섭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리고 무섭다. 또 우리 그 이차연 총장님이 얘기 들어보면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 그러거든요. 표현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윗사람 비유 잘 맞춘다 이제 이런 평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적이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낮은 상태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오는 거고. 금리 인상을 적절한 시기에 해줬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야 금리 올리면 나도 돈 갚아야 되는 이자 늘어나는데 안 돼. 다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은행에 통화 정책 독립성을 준 거는 예. 니네가 잘 봐서 앞뒤로 잘 봐서 예. 과감하게 해라. 눈 자고 오면 하지 눈치 보지 말고 말고. 물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시 경제를 판단을 해가지고 해라. 이제 이렇게 준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신선 노름에 독에 썩는 줄 모르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에 몰아넣었다. 한국은행을 거기에 예.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창용 총재 말고 한국은행에도 똑똑한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거기 뭐 이제 한 겁니까? 뭐 선후배 애들 친구들 지금 예, 많이 국장급들 계시죠. 굉장히 많은데 예. 저는 한번 싹 돌려봤죠. 싹 돌려봤는데 예. 하여간 거기에 다 이창용 총재 팬들입니다. 왜냐면 다 승진시켜서 올려준 거기 때문에 팬들이고 이창용 잘한다 이창용. 그러니까 잘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네. 대안이 누구냐? 아. 대안은 많습니다. 대안 엄청 많아. 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결과를 놔두고서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실력이 좋고 나쁠 또 한덕수가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결과를 놔두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네. 경기 대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고환율이고 지금 고환율 이 상황에서 네. 우리가 쓸 지금 정책이 지금 마땅하지가 않다.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학개미 때리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때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때리면 ETF를 때립니다. ETF라고 이제 우리가 네. 그 주식 투자하는데 잘 예. 모르는 사람은 예. 주가 지수 따라서 투자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예. 주가 지수대로 투자하려면은 주식을 너무 많이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사서 모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그 네. ETF인데 예. 사람들이 이제 ETF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원화가 약해지고, 네. 그다음에 물가도 이제 들썩들썩하고, 예.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통화량, 우리가 M2라고 하거든요. M2? M2. 예. 그래서 M은 money인데 M1도 있고 M2도 있고 M3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돈 그러면은 화폐뿐만 아니고 예.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자산들도 보통 화폐에 포함을 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 이런 거는 돈은 아닌데 네. 예금 통장에 돈이 가지고 들어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예. 내가 이제 체크카드 같은 거 돈 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뭐 증권 계좌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통화 그러면 M2를 써요. M2에 수익증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무슨 네. 펀드 이런 게 들어가요. 예. 근데 ETF도 일종의 펀드거든요. 수익증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 지금 최근에 개발한 논리는 뭐냐면은 예. 야, 니네가 돈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 8%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뭐 적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 5%대예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우리가 3%나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돈을 예. 단기에 이렇게 많이 풀 수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ETF는 빠지는 거야. 맞아요? 아니 그럼 이제 뭐 맞을 수 있죠. 네. 이제 기준은 계속 바뀌니까.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수익증권이라는 걸 썼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ETF를 그냥 주식보다도 ETF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착시야. 그래서 이제부터 ETF 뺀다. 요런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MB 때 MB 물가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물가지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바지도 들어가고 뭐도 그쵸. 들어가고 했더니 우유 과장님. 예. 그래가지고 니네가 관리해. 그래서 예. 이게 박정희 때 하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 너가 이거를 관리해라 다 임무를 줬더니 예. MB 물가 더 오르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MB가 뭘 했냐면은 야 돌반지 빼자. 금값이 막 오르니까 예. 요즘에 누가 돌반지 하니 빼자 그래가지고 물품간 조정을 막 했거든요. 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똑같이. 왜냐면 이제 이창용 총재님이 원래 그 MB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닮았다. MB 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전 세계 통화 중에 유독 우리나라 원화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금리 정책이 실패라고 보고 그거를 깔고 이창용 총재는 그만 두셔야 되겠나요? 지금 이제 4월에 임기인데 예. 그 제가 약간 올해 초에 좀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니까 네. 뭐 우리 그 계엄의 날에 네. F4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조사에도 끌려 나와서 그 답변도 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욕이 별로 없으셨는데 네. 최근에 네. 상당히 의욕이 많으신 걸로 연임하시겠다. 네, 연임하겠다. 오. 거기 아래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대안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은 많다. 대안 많아. 대안 많아. 아니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 말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거를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예. 이제 금리 역전을 일단 깔고 가야 돼. 거기에다가 예. 아까 말씀 우리가 한 뭐 서학개미, 네네. 국민연금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예. 그 지난 10년 전과는 다르게 행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깔고 가야 되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관세 음. 이 합의를 하면서 예. 미국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기로 네. 매년이 한 200억 달러 정도는 한다. 우리 네. 환율 상황 보면서 조정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돈들이 지금 네.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예.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달러가 빠져나가겠구나. 나가겠구나. 그러면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달러 공급이 국내에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은 원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수출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가서 약속을 많이 그렇죠. 하지 예.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수출해서 번 달러가 원래는
그 달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네. 송금을 딱 하지 않습니까? 예, 송금하면은 그 달러를 공급이 되면서 달러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율이 안정되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할 거니까 그렇죠. 달러를 굳이 한국에 바꿀- 다시 보냈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가면은 그쵸. 환차익에 두 번 노출되는 그쵸. 거거든요.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해외에다가 달러를 파킹을 해놓고 예. 그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본국으로의 본사로의 송금이 지금 적기 때문에 예. 달러 기업들도 공급- 지금 잘 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예. 뭐 서학개미만 투자하겠습니까? 기업도 기업들도 하죠. 투자합니다. 그럼요. 최상목에도 20만 불 거기다가 미국 국채에다 그러네. 사고. 까먹고 있었는데 최상목이가 그리고 금통위원회 그새. 또 상당 부분 예.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다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 다 대부분 고위 공무원들도 고위 공직자들도 네. 사실은 원화 약세에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이게 여하튼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상황이 그러니까 예. 이게 단기간에 예. 옛날처럼 1,200원, 음. 1,300원 요 때는 못 간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교수님 그러면은 시장에는 이거 1,500원 넘는다. 근데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470원 이상은 못 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서학개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거 1,500원 넘는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상단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변동환율 제도를 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단은 좀 열어놔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네.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신 동결을 시켜가지고 금리 격차를 축소시킨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그 최근 이제 며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이런 물가를 보면은 물가가 좀 떨어졌다고 네. 그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트럼프가 뭐 무슨 연말에 돈을 푼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물가 그 금리 내릴 때가 됐다. 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10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안 했어요. 어. 그리고 11월달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추수감사절 세일에 그냥 다 세일입니다. 세일. 세일. 그러니까 조사도 안 했고 11월달은 세일이기 때문에 물가가 예. 좀 낮아 보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틈타 가지고 또 우리 또 장사이신 네. 트럼프가 예. 지금 금리 내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내리게 되면은 예. 그리고 우리는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예. 환율 인상의 압박이 조금 약해지긴 하겠죠. 음. 다만 이제 그럼 우리도 약간 좀 괴롭죠. 네. 우리도 지금 경기가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예. 회복됐지만은 내년도 사실은 우리가 원래 성장해야 되는 음흠.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예. 잠재 성장률 정도 거의 갖다 붙인 거예요. 윤석열 진짜 이하고 3년이 추경호, 원만스러워. 최상목이 진짜 정말. 완전 박살 내놔가지고 예. 올해도 뭐 1%가 되니만 우리가 최소한 뭐 1.8에서 2 정도는 예. 해야지 그냥 그쵸. 그 정도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겨우 이제 일을 하느니 마느니 이제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잘 해봐야 네. 그게 본전이다. 그냥 기본. 기본. 예, 기본 정도 우리가 하는 거다. 미국이 우리보다 한 경제 규모가 13배, 14배 정도 크거든요. 네. 거기도 3% 이상 합니다. 원래 크면은 배가 크면은 그쵸, 움직이기가 천천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거기도 3% 하는데 우리가 1.8도 못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1.8 있었지. 정도 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큰 나라도 3%를 하는데 우리가 최소 3%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게 음. 그 뭐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아니겠습니까? 네. 큰 경제입니다. 큰 네. 경제. 예. 큰 경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금세 좋아지고 금세 나빠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 가고 이 그 이후에 있을 이 경제 운영을 위한 발판으로 이제 삼는 해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이제 투자도 늘어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예. 규제나 이런 예. 것들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반영하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 엄청 작습니다. 예. 예. 돈을 잘 안 쓰고. 우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자 도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부를 예. 안 믿잖아. 예. 뭐 해줄 거라고 기대. 정부를 잘 안 믿잖아. 못하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부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마중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해서 정부 운영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 시대에 감세를 무지하게 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감세를 많이 해주니까 특히 기업 감세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버는데 원래 들어왔을 세금만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그 뭐 하이닉스니 뭐 삼성전자니 대박 났어요. 뭐 반도체가 갑자기 잘 팔려가지고 네.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이러면서 재고가 부족해. 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정도로 팔아도 세금이 그만큼 안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예, 감세를 해놔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정부가 역할 굉장히 세게 해야 중요한데 된다. 생각한 것만큼 예. 많이 못 해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할까요? 잘 해야 되는데 네. 잘 해야 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산 라인이어가지고 예. 근데 예산 라인이면은 사실은 그 기획예산처 예. 여기는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예. 부처가 이제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쪼개집니다. 여기는 이제 거시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금 노력 좀 하셔야겠다. 공부 좀 제 하셔야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진짜. 취재 편의점을 좀 보시기 바라십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진짜. 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그 우석진 교수님하고 매주 수요일에 고정으로 경제 문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구윤철 총리께서 꼭 한번 부총리께서 꼭 보시고 아직도 대통령도 저를 한번 만나셨는데 아직도 지금 우 교수님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계시다. 아직도 안 만나고 계시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사랑의 짝대기 저희가 놔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는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권한도 많고 돈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쓴소리를 안 해줍니다. 국가가세가 엄청 많습니다. 저 말씀 좀 들으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